아닙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했다는 걸, 소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모든 걸 뒤집어 쓰셨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겁이 났어요. 제 인생이 망가질까봐,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그때의 도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하던 그 표정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었죠.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넌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없었습니다. 김태식에게는 오직 추락만 있었을 뿐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8살의 나이에 새벽 4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정말 처참한 일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내 이름은 김태식이고 한때는 대형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인부들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고 다니며 높은 빌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때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아들은 아빠 자랑을 하며 학교에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은 연락도 끊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막노동이나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새벽 4시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이런 시간에는 보통 택시 기사님들이나 야간 근무를 마친 분들이 들르십니다. 커피 한 잔, 삼각김밥 하나 사가시면서 짧은 인사말을 나누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회사원인 줄 알았죠. 이런 시간에 정장을 입고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경우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계산대에서 그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상시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뭔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계산대 앞에 서서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김태식 씨 맞으신가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요. 저는 당황하며 그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15년 전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계셨던 김태식 씨 맞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전 강남 재개발 현장.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린 그날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만. 당신은 누구신지.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박도연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4살의 어린 인턴이었던 도연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청년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릴 뻔했던 그 사고의 원인이 바로 도연의 실수였다는 것도요.
도현이. 맞나? 그런데 왜 여기에? 소장님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도현이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고 최소한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어요. 도현이 크레인 작업 신호를 잘못 줬고 10톤 무게의 철골 구조물이 작업자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손실과 공사 지연으로 회사에서는 책임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24살 청년의 인생을 망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도연의 실수를 덮어주고 현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해고된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번 사고를 낸 현장 소장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형 사고의 책임자로 기록된 저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왔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굳이 제 비참한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지금 태웅그룹 회장입니다. 태웅그룹 회장? 저는 놀라서 글을 다시 봤어요. 태웅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입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죠. 그런데 그 회장이 24살 인턴이었던 도연이라고요? 정말 회장님이신가요? 도연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태웅그룹 회장 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급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도 금박이 번쩍이는 고급 명함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소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소장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실망만 안겨드리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닙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했다는 걸, 소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모든 걸 뒤집어 쓰셨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겁이 났어요. 제 인생이 망가질까봐,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그때의 도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하던 그 표정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었죠.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넌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없었습니다. 오직 추락만 있었을 뿐이죠. 소장님, 저는 1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를 키워가면서도 결혼을 하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항상 소장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게 소장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5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아닙니다. 저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됐습니다. 도연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웅그룹 회장이 이 더러운 편의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도연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소장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제가 소장님의 인생을 살릴 차례입니다. 저는 황급히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만약 다른 손님이 봤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도연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닙니다. 소장님은 지금 제대로 살고 계시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도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희망 없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아닙니다. 소장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소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5년치 감사의 마음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이었어요.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저는 봉투를 다시 도연에게 밀어주었어요. 나는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떠세요? 도연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 고문 제안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이미 업계를 떠난 사람이야. 더군다나 사고 기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소장님, 저는 회장입니다. 제가 원한다면 누구든 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밑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대기업 고문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회장이 편의점 알바생을 고문으로 뽑았다고. 상관없어요. 저는 소장님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15년 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책임감을 말이에요.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사업이죠. 이 일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전관리 시스템? 네. 더 이상 15년 전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업계 전체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수없이 상상해온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있었다면, 만약 소통 시스템이 더 체계적이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58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과 철학이 중요하죠. 소장님처럼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소장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할 기회를 말이에요.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왔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였는데 택시 기사님이 커피를 사러 오신 거였습니다. 도연과 저는 잠시 대화를 멈췄어요. 손님이 나간 후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 연락처는 받아주세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도연이 간 후 저는 혼자 편의점에 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걸까요? 58살의 나이에 15년 동안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도연의 명함을 보며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만약 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일주일 후 저는 결국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태식이. 아, 소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제안 말인데. 진짜로 나를 필요로 하는 거야? 물론이에요, 소장님. 저희 회사에서 소장님만큼 적합한 분은 없어요. 알겠어.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나는 특별 대우 받기 싫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줘. 그리고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도연이 웃음소리를 냈어요. 역시 소장님다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15년 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태웅그룹 본사는 강남에 있는 5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15년 전 제가 일하던 건설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김태식 씨 맞으시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확인했어요. 45층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45층에서 내리니 도연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소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회장실은 정말 대단했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벽에 걸린 사진이었어요. 15년 전 강남 재개발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도현과 제가 안전모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15년 동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진이에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도연이 저를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부터 소장님은 저희 회사 안전혁신본부장입니다. 연봉은 2억 원으로 책정했어요. 2억 원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던 제가 2억 원이라니요. 도연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소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에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5명의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안전혁신본부장으로 모시게 된 김태식 본부장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맨 앞에 앉은 50대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15년 전 강남 현장 사고 당시 책임자였던 그 김태식 씨 맞습니까? 제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역시 숨길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그는 바로 박상무라는 이름의 전무였는데 15년 전 저를 해고시킨 장본인 중 하나였어요. 맞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은인이기도 합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대형 안전사고 책임자를 안전본부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전무님. 도연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김 본부장님은 제가 직접 모신 분입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합니다. 이분이 회장님께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경영은 다른 문제죠. 다른 임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주주들과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고 기록이 있는 사람을 안전 책임자로 앉혔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분 나이가. 또 다른 임원이 노골적으로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58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나요? 우리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말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들의 날선 공격을 받으며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사고 기록이 있는 58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박 전무가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우리 회사 임원이 된다?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하십시오. 도연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김 본부장님에 대한 모독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여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사는 회사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연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도연아, 괜찮아. 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임원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나는 그냥. 소장님 앉아 계세요. 도연이 제 어깨를 눌렀어요. 그리고는 임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김태식 본부장님을 모셨는지 아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전 이분은 제 실수를 덮어주시고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24살 인턴이었던 제가 크레인 신호를 잘못 줘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을 때 말이에요. 임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박 전무는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 전무님도 기억하시죠? 당시 사고 조사할 때 CCTV 확인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파일이 손상됐다고 했던 그 일 말이에요.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정말 기술적 오류였습니다. 기술적 오류.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제가 아버지 대신 이 자리에 있다고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공격받던 제가 갑자기 보호받는 위치가 된 거죠.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김태식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태흥그룹도 없었겠죠. 회장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박 전무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박 전무님, 15년 전 김 소장님을 해고시킬 때 뭐라고 하셨죠? 회사 이미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셨나요? 박 전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시네요. 참 편리한 논리입니다. 다른 임원 하나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회장님, 과거 일은 그렇다 치고 현실적으로 이분이 저희 회사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지. 적응 문제. 도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김 본부장님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이 자료들을 보세요. 임원들이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언제 제가 틈틈이 정리해둔 안전관리 아이디어들을 구했는지 몰랐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한 임원이 감탄했어요. 맞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실용적인 해결책들이죠. 도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박 전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15년의 공백이라고 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박 전무님은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편안한 임원직을 하셨죠. 하지만 김 본부장님은 15년 동안 바닥에서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어떤 게 더 값진 경험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 모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도연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박 전무를 포함한 임원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임원분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15년 동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박 전무가 저를 쳐다봤어요. 15년 전 저를 해고시킬 때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전무님, 15년 전 일은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배운 것들을 이 회사를 위해 써보고 싶습니다. 도연이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리더입니다. 결국 임원회의는 제 임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찬성한 건 아니었겠지만 도연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박 전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 본부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무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 속삭이는 소리들, 의심하는 눈빛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바닥에서 살아온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안전혁신본부는 새로 만들어진 부서였어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정말 제가 15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저는 전국의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대화하고 안전관리의 허점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임원들도 점점 제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실무적 지식들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석 달 후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이 업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른 건설 회사들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도연이 제게 말했어요. 소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업계를 선도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더 이상 15년 전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1년 후 저는 업계 최고의 안전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어요.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다른 회사들도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저에게 물었어요. 소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15년 전 그 선택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그때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정말 감사해요, 소장님.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도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편의점에서 일했을 거야.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전 제가 구해준 그 청년이 저를 구해준 거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15년 전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 인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선택이 저를 더 큰 인생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요즘 아들과도 연락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가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전 아내와도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혼할 때는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5년 전 함께 일했던 현장 직원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모두들 제가 다시 일어선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업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스승처럼 대해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오죠. 소장님, 저는 평생 소장님께 빚을 진 마음으로 살 거예요. 얼마 전 도연이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 빚지지 않았어. 그냥 서로 도와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안전혁신본부는 이제 태웅그룹의 핵심 부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사고율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해외에서도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부에서 안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59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년 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제가 말이에요. 가끔 과거를 되돌아보면 신기합니다. 만약 그날 도연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 둘 다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일 수도 있고, 가장 큰 희생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현장에 나갑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자들과 대화하며 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15년 전 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날 난 한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가 더 큰 인생을 얻었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는 결말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15년 전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들을 계속할 거라는 것을요. 남을 위한 선택이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